안녕하십니까. 쌍둥이 파파 엄관영입니다. 네, 놀이심리상담사 2급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저는 한국놀이치료협회 충남 지부에 소속되어 있고 한국놀이치료협회 놀이심리상담사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놀이심리상담사 전문가이고요. 그 다음에 선문대 가족상담 치료학과 박사 과정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학교 통합의학대학교 임상심리상담 석사를 수료를 했습니다. 현재 한국놀이치료협회 교수위원으로 있고요. 그다음 천안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시 교육복지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책으로는 놀이치료 1.0, 놀이심리상담사 이렇게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제 연락처와 메일 주소, 그 다음에 카페 주소가 있습니다. 본 영상을 보시는 분이나 그리고 저한테 놀이심리상담사를 과정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이 카페에 오셔서 관련 자료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득이하게 이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일일이 개인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서 이제 놀이심리상담사 기존 PPT 파일은 제 강의를 수강하신 수강생 분들한테만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영상을 포함해서 앞으로 12주 혹은 14주 동안 진행될 강의는 누구나 볼 수 있게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카페에 유튜브 영상 같이 연동해서 올려놓을 예정이니까요. 카페에 들어오셔서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시작하기에 앞서서 1500시간에 대한 의미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전문가라는 영역의 이름을 듣기 위해서는 한 분야에 오랜 시간 계속 임하는 경우, 그 관련된 일을 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뭐 세월로는 한 10년의 세월 정도의 일을 했을 경우, 좀 전문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제가 임상심리학과에서 이제 이제 검사 관련된 과목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임상심리라는 분야에 한 10년 정도 일하다 보니까 누구 앞에서도 내 일에 관련된 일을 아무런 준비 없이 한 3시간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다. 이로써 이 정도 됐을 때가 전문가라고 이름을 붙여도 되지 않나 스스로 판단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와 같이 어떤 한 분야에 오랜 시간 투자하고 계속 수련하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일하는 것이 이제 전문가라는 이름에 붙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계발서에 한 몇 년 전에 이 이론이 깨져가지고 이제 다른 이론들로 막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몰입의 효율이나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이 법칙이 적용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만시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365일 꾸준히 어떤 것을 하나를 하게 되면 그 기간이 10년이 됐을 때 10,000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정확하게 10,000시간 좀 넘습니다. 계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만 6세 때까지 15,000시간의 놀이를 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놀이가 무엇이냐를 알아가는 것이 아이의 성장과 연관이 있고, 그 놀이의 의미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아이의
논의하는 것을 허용적으로 접근할지 아니면 시간 낭비로 접근할지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6년의 세월 동안 15,000시간의 놀이를 한다. 거의 빠져서 사는 거죠. 놀이심리상담사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놀이심리상담사가 무엇이고 놀이치료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놀이심리상담사는 APT 미국 놀이치료협회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치료는 대인관계 과정을 또 오타가 있습니다. 제가 오타가 엄청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죄송합니다. 대인 관계 과정을 수립하기 위해 이론적 모델을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훈련받는 놀이치료사가 놀이의 치료적 힘을 사용하여 내담자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고 내담자가 최상의 성장 및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놀이치료협회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놀이치료, 놀이심리상담 이런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다 동일한 놀이치료라는 용어에서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 때문에 놀이심리상담사, 놀이치료사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심리상담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놀이치료사, 놀이심리상담사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제 아동심리상담사 같은 경우는 놀이치료사가 아닐 수도 있지만 큰 범주에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용어가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지만 다 놀이심리상담사라는 용어이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키백과에서 정의되고 있는 놀이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인 놀이치료 또는 놀이심리상담은 놀이를 통해 아동이 가지고 있는 발달 및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해가는 심리상담이다. 놀이치료는 임상 경험이 있는 놀이치료사가 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심리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놀이를 통해서 의사소통하고 공감함으로써 긍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놀이의 치료적 힘을 사용하는 이론적 모델 체계이다. 한국놀이치료학계에서는 놀이치료란 놀이를 통해서 아동이 가지고 있는 발달 및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심리치료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양한 용어들이 혼재돼서 사용되고 있어서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일단은 동일한 용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심리상담, 아동이 어떤 심리적, 정서적, 발달적, 어떤 대인관계, 또래관계, 뭐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개입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심리상담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TV에서 보셨던 뭐 다양한 어떤 방법들이 심리상담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것을 심리치료라고 용어하기도 하고 심리상담이라고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학문적으로 구분하면 조금 명확히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또 학문을 더 공부하면 또 그게 불명확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이의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이 심리상담 혹은 심리치료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놀이치료라는 것은 놀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아이를 심리상담하는 것이 놀이치료입니다. 그때 누가 하냐? 임상 경험이 있는 놀이치료사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미국 놀이치료협회에서 훈련된 이라는 용어와 동일한 용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동일하지는 않긴 하지만 어쨌건 놀이치료라는 어떤 상담 기법을 배우고 그 기법을 습득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트레이닝 받은 자가 실시하는 것이
놀이치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실시하느냐라는 정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목적으로 이루냐면 아동의 심리 정서적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놀이치료입니다. 아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놀이치료 접근을 하는 모델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미국 놀이치료협회라든가 한국 놀이치료학회 그리고 저희 협회에서 정의하는 것을 보게 되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아이에게 키워주는 접근을 하는 것이 놀이치료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냐? 그냥 아이하고 놀기만 하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심리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언어 체계, 그 다음에 의사소통 체계를 놀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놀이라는 것은 상담사하고 소통하는, 의사소통하는 언어적인 소통이건 비언어적인 소통이건 소통하는 채널로서 사용하는 것이 놀이인데, 그뿐만 아니라 놀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치료적 힘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심리학에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을 정리한 20가지 놀이의 치료적 힘을 정리한 것이 있는데요. 그 놀이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어떤 힘을 적용시키는 것이 놀이치료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막 개입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론적 모델 체계가 놀이치료인 것입니다. 한국놀이치료학회에서는 놀이치료란 놀이를 통해서 아동이 가지고 있는 발달 및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심리치료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위키백과에서 정의된 것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제 놀이치료라고 하면 다양한 학회, 협회들이 존재하는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놀이치료 관련 학회는 한국놀이치료학회가 있고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놀이치료협회는 아직 신설협회이다 보니까 아직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것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놀이치료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라는 것이 놀이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부모님들의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하지만 이 학자들에게도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논문들, 연구들을 또 조사하고 진짜 이게 과연 심리 상담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기법인가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고 연구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맞을 거예요. 1974년부터 97년까지 진행된 그냥 단순하게 논문 발표된 것이 아니라 실험 설계 연구. 이게 실험 설계 연구라고 하면은 어떤 한정된 장소에서 어떤 조작을 가해서, 그러니까 진짜 이 놀이치료라는 게 효과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이렇게 딱 틀을 검증할 수 있는 어떤 형식으로 연구가 진행된 것에 42개를 메타 분석, 그러니까 42개에 대한 연구를 다시 이렇게 막 쪼개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그 연구에 참여한 아동 평균 연령이 7.9세였고, 그 다음에 놀이치료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이 0.66이었다. 그러니까 66%의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를 했다라는 연구를 발표된 자료가 있습니다. 66%? 뭐 별로 효과가 없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요즘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거 99.9% 차단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학문에 따라서 이 퍼센테이지의 의미를 좀 다르게 봐요.
이제 과학이나 의학 같은 데서는 되게 정밀해야 되기 때문에 99.9% 이렇게 어떤 좀 많이 엄격하게 되지만 사회과학이라든가 특히 사람을 다루는 거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설계한다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보통 0.4, 0.6 그 정도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효과가 있다라고 많이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0.66이라면 놀이치료라는 것이 통계적인 어떤 기술의 방법으로도 효과성이 검증된 기법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과학적으로 입증된 기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연구 결과이죠. 그렇기 때문에 1919년도 멜라니 클라인의 자신의 아이디어서부터 시작된 놀이치료 기법이 지금 현재 2019년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유지된 것뿐만 아니라 그 놀이치료 기법이 되게 다양해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제 놀이심리상담사 지금 과정은 2급 과정이고요. 저희 한국놀이치료협회에서 놀이심리상담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단 저희 협회 등록을 해 주셔야 되시고요. 충청남도 저한테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은 충남지부에 회원 가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충남지부는 연회비가 10,000원이고 저희 본 협회는 30,000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놀이심리상담사 과정을 이수를 해 주셔야 되십니다. 그래서 2급은 30시간, 1급은 60시간의 이론 수업 과정을 이수하시면 되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걸 가지고 이 시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제 오프라인에서 저한테 수강하신 분에 한해서 이 시간이 인정된다는 점은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기시험을 보게 됩니다. 필기시험은 현재 협회 5과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평균 60점을 맞으게 되면 합격을 하시게 됩니다. 필기시험을 합격하시고 나서 보통 학회선 실기라고 안 하는데 저한테 수강을 받으신 분들이 어떤 심리학이라든가 그쪽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보통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키울 때 아이의 심리가 궁금하거나 아이하고 어떻게 놀이해주면 더 좋을까라 고민하시면서 들은 분들이 많아서 일반적인 용어로 표시해놨어요. 그래서 실기가 임상 4회 50회, 슈퍼비전 3회 이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격증이 취득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자격증이 발급이 됩니다. 저희 협회장님 이름이 들어간 자격증이 되고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2급 과정이시니까 2급 자격증으로 명칭이 되고 이렇게 명칭, 이름, 한글명, 성명, 자격번호 이렇게 이런 자격증이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요건 안 좋네 또. 네. 참고로 이제 좀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 한국놀이치료협회는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놀이치료라든가 상담 분야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회들보다는 자격증 취득 과정이 좀 수월한 편입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나는 놀이치료를 하고 싶다. 놀이치료를 하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놀이치료사로서의 직업을 가지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취직을 하셔야 되시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담센터 저희 기관 제가 소속되어 있는 아이사랑 심리상담센터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상담센터 기관들이 석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은 이제 어린 아이들, 사람을 상대하는 어떤 직종이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오랜 시간
학업이 되신 분들을 선택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대부분 석사 이상 졸업을 하신 분들, 수료관이고 석사 학위 이상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 과정 외에 놀이치료 관련 석사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하면 7년의 세월이 있고, 보통 논문 쓰는데 1, 2년 정도 걸려서 10년의 세월을 한 분야, 심리학이나 놀이치료 분야에서 계속 훈련받은, 아까 말했던 10,000시간 동안 놀이치료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직접 해보고 하신 전문가들을 직접 놀이치료사로 뽑기를 원하는 상담 기관들의 어떤 요구를 여러분들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한국놀이치료협회 놀이심리상담사는, 놀이치료라는 거는 이런 것이고, 아이들하고 놀이할 때 놀이라는 의미, 놀이에 대한 가치를 알려드리고, 또 아이들하고 상호작용하는 팁들을 알려드리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놀이치료이구나, 입문 과정으로서 저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렇게 자격증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받아 놓으시면은 너무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자격증 취득이 수월한 편인 거고요. 매번 이제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온라인상의 그 부분을 빼고 이제 핵심적인 제가 이제 온라인상의 영상을 올린 이유는, 오프라인에 수업 드시는 분들이 이제 수업 듣다 보면 이제 조금 보충이 필요한 부분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만 보시고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또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과정에 항상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저도 학회 소속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제가 지금 자격증 과정에 있지 않은 학회들이지만 항상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치료사로서 어떤 직업을 갖겠다라고 하면, 한국놀이치료학회, 한국임상-머리놀이치료학회, 한국영유아-정신건강학회 등 다양하게 흔히 이제 상담을 해서 공신력 있는 학회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좀 트레이닝을 받으셔야 됩니다. 보통은 빠르면 1년에서 한 3년 정도의 자격증 취득 과정이 좀 걸쳐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례를 하고 슈퍼비전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좀 기간이 길거든요. 학회들은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진짜 내가 저의 가정을 통해서 놀이치료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취득해서 저 놀이치료사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흔히 공신력이 있다는 학회들, 저는 이제 3군데 학회를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학회들에서 다시 트레이닝 받는 과정, 그 다음에 석사 교육 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과정을 거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놀이치료사로서 직업을 가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 보험 과정에서 요번에는 이 아동을 위한 경험 기반 놀이치료 요 교재를 기반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재는 구매 안 하셔도 됩니다. 교재 내용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 교재를 기반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이제 고등학생들처럼 이 교재표 몇 페이지 피세요 읽고 이렇게 안 해요. 저희 수업은. 제가 이제 1장이다 라고 하면 1장에 대한 내용과 그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경험할 수 있고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팁 같은 것들에 대한 것들로 구성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재는 굳이 구매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진행하는 것은 이 교재의 커리큘럼 챕터를 기준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안내해 드리는 거고요. 이제 보조 교재로 제가 집필한 놀이치료 1.0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 교재는 지금 품절이라서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놀이치료 과정은 다음과 같이 14주 과정 혹은 12주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1주,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주간으로서 과정 소개 및 놀이치료 개념을 설명을 해드리고 쭉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챕터대로 이제 쭉 진행할 예정입니다. 요즘은 이제 개인정보 부분이 좀 민감해져서 여러 이제 평생교육원에서 좀 요청들이 많이 오게 되더라고요.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면서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일까 저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결론이 어떤 그 지역 내 네트워크 한 주제를 가지고 뭐 이렇게 좀 모임을 할 수 있는 서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적 인프라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존까지 강의에서는 반장을 선출하고 그 반장을 중심으로 연락처를 받아서 반장이 이제 단체 톡을 만들도록 권유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행위도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이 수강생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안내를 받아서 이번부터는 반장 선출을 안 하고 그다음에 단톡방을 개설 안 할 예정입니다. 대신 제가 놀이치료 과정을 위해서 오픈 카카오 채팅을 개설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거 궁금하신 분들은 요 채팅창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질의하시던 아니 수강생들끼리 소통을 하시던 하시면 되시고요. 여기 주소 보이시죠?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 되시고 주소가 잘 안 보신 분들은 네, 이 QR 코드를 찍으셔서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되십니다. 단 오픈 채팅방이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입니다. 개인적 비방, 모욕, 욕설 등은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찰칵 찍으세요. 찰칵. 네. 이상 놀이심리 상담사 2급 과정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